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불법점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항상 뒤를 딱 끝을 보면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 나와. 맨 끝에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뭐다?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만큼. 이것만 딱 알면 돼. 한번 볼까요? 공유자 중에 일부가요 특정 부분을 배타지로 봐봐. 공유자 중에 일부. 그건 뭐예요? 공유자 중에 일부. 거기를 까맣게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공유자 중에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지로 점유. 그럼 적법이다, 불법이다? 여러분 봐봐. 공유자 중에 일부는 지분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거 2분의 1이죠. 과반수 소수죠. 소수니까 배타지로 점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점유는 얼마가 있어야 돼? 반수가 있어. 과반수. 내가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죠. 방금 얘기한 그것을 잘 보란 말이죠. 보존하고 관리를 꼭 들으란 말이죠. 알겠죠? 과반수. 그러니까 뭐죠? 이것은 배타지로 점유. 그러면 소수가 점유했으니까 불법이죠, 불법.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맨 끝에 뭐라고 했죠? 부당이득반에 대하여 부당이득? 뭐에 상응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뭐죠? 다른 말로 지분의 비율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40번은요. 면적이 900평방미터 된 토지를 갑을병이 균등한 지분, 줄거봐 균등한 지분, 갑을병이 그럼 뭐예요?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그중 특정 부분 300평을 다른 사람과 협의 없이 점유, 갑이는요 소수. 그런데 점유, 협의 없이 점유, 그러면 불법점이나 불법. 알겠죠? 그러면 을과 병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죠. 어떻게 청구한다? 자기 지분의 상응. 다른 말로 지분의 비율로 이 말이죠. 441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한다. 병이 불법으로 점유. 불법 점유. 그다음 써 뭐라 쓰냐? 각자가 전부 반환 청구. 각자가 전부 반환 청구 이퀄 보존행위 이렇게. 각자가 전부 반환 청구 이퀄 보존행위 이렇게.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갑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을 어떻게 한다? 각자가 지금 그래서 갑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 이렇게. 거기다 써 갑은 을의 지분까지 손해배상 청구 써. 갑은 을의 지분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로 열고 닫고 오다 X다. X다 이 말이죠. X다. 갑은 을의 지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갑은 자신의 지분, 을은 을의 지분만. 됐죠 지금? 자, 돈 처리했죠? 자, 그러면 처분 변경 보세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변경하지 못하죠? 처분에다 써. 처분에 뭐라 쓰냐?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걸 처분이라고 그래.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걸 처분이라고 얘기를 해. 됐죠? 자, 그럼 변경 동그라미 하고 공유물 분할. 그것을 변경이라고 얘기해. 이런 경우는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퀄, 맨 앞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라고 되어 있죠? 이퀄 전원의 동의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란 말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이 말이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똑같은 말이니까. 자, 비용 부담. 그럼 비용 부담 봐봐 여기. 어디 갔어? 지웠네. 아까 우리 지분 얘기했죠? 지분은 뭐죠? 지분에 따라서 권리와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알겠죠? 그거 지금 봐. 443번. 갑을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 2분의 1이네요. 갑을병은 지분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 그 다음에 또 써 비용 분담에서 권리를 취득. 지분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오케이. 자요 443 444 행운의 번호네요. 민법 26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그 지분이 매수 청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 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 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 청권을 행사한다. 지금 여기요, 지금 매수 청권이 되죠? 자, 어디냐면 두 번째 줄 가운데요. 지분의 매수 청권을 행사 줄고요. 지분의 매수 청권 행사 거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줄 거냐면 죄송한데요. 지분의 매수 청권 행사했죠? 첫 번째도 끝에요.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의무이행지체, 거기다서 1년 이상, 의무이행지체를 이유, 거기를 1년 이상 이렇게요. 1년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지분의 매수 청구권, 청구권 앞에 매수 동그라미요. 형성권이요. 형성권. 했어요? 그 다음 옆줄 긋고 단독행위예요. 형성권은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옆줄 긋고요. 조건 X예요.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분을 매수하려면 돈 다 주고 매수해야지. 일단 1,000만 원 주고 나중에 500 줄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지분 전부의 매매 대금을 제공한 다음 청구권 행사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알겠죠?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445는요. 갑을병이 건물에 공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 여기. 자, 여기 잠깐 지워도 되죠? 여러분 이제 아직 우리 시험에는 여기를 아직 나온 적이 여기에 나왔으니까 봐. 여기가 지분권의 기한, 지분권의 기한, 지분권의 기한. 알겠죠? 이렇게 여기 공유 관계의 기한, 공유 관계의 기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요, 지분권이란 말하고 공유 관계란 말하고 차이는 뭐냐?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맺으려면 나 혼자 관계할 수 있어 없어? 관계는 2명 이상을 관계라 가죠. 여러분들이 우리요 원주 공주사 학원에 같은 클래스라고 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라고 해서 나 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그래서 관계란 말이 나오면 이것은 전원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지분은 뭐죠? 지분은 소유권하고 똑같죠? 이것은 뭐냐? 각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각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냐? 지분권 확인 소송. 지분권 확인 소송이 있고요. 여기는요, 공유관계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분권 확인 소송, 그럼 누가 한다? 각자. 공유관계, 그러면 누가? 전원,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소유관계 확인, 소유관계. 알겠죠? 관계. 그럼 어떻게 한다? 공유자, 전원이 맨 끝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유관계 그다 또 써. 지분권 확인 소송은 각자가 한다. 지분권 확인 소송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 각자가 한다. 지분권 확인 소송은 각자가 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이제 우리가요, 뭐를 보냐? 분할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희한하게 우리는요,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이건 딱 보면 알겠지만, 분할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분할이요, 두 번의 2대1 정도로. 그러니까 2번 정도가 다른 시험이, 다른 데서, 그러니까 공유라든가, 공유 관계라든가 이런 데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번째는 뭐가 나오냐? 분할이 나오는 것이에요. 희한하게요. 왜냐면 그만큼, 이러면 왜 어제 시험 치고 오늘 또 공부하니까 좀 피곤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앞으로도 시험 치려면 몇 번이 남았는데. 알겠죠? 뭐 정신을 차리고 계시죠? 오케이. 자요, 우리가요. 자,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이요. 그래도 여러분 시험을 안 치는 것보다 한번 치고 나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공부는 좀 해야 되겠다. 아, 이건 이러다가 이건 사는 게 아니겠구나. 이러잖아요. 공유물 분할. 알겠죠? 분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튼 여러분요. 공부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빨리 어느 정도 실력이 업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공부를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 그래야지만 그림이 그려져. 아, 민법 총칙 뭐가 있고, 물권 뭐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수요일 날 한번 해보고, 토요일 날은 뭐를 할 거냐면, 토요일 날 이렇게 이걸 할 것이 아니고 채권법 있죠. 우리 지금 채권법 배우고 있나요? 아직 안 들어갔어? 아직 언제 들어가? 수요일부터 채권법 아직 안 들어갔어요? 민총 물권법은 끝났죠? 아, 그러면 채권법 들어가? 그러면 이 물권이나 채권을 해가지고 요약을요, 여러분 이동생님 그 한 장으로 보는 공법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해가지고 짧게요. 한 30분씩 해가지고 채권법은 짧게 30분 하면 딱 끝나거든요. 2개. 채권이 다 끝나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여러분보다 묻지 않고 이렇게 해서 쭉 쓰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면서 얘기만 딱딱. 그러면 그것만 들으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시험 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 떠나가지고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것은 뭐냐면 그림이 전체 안 그려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림이. 그런데 본 것인데 안 된다. 그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 번 더 보면 되거든요. 아직도 시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나온 문제지? 이게 보는 것도 같고 어디서 나온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그것은 아직 처음부터까지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병풍을 딱 펼치면 앞에 그림부터 뒤에 그림까지 딱 무슨 그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대강.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요 처음부터까지 강의를 짧은 시간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동영상을 짧게 들어가지 하루에 한 개씩 들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처음부터까지 쫙 들어야 돼요. 토일 년 딱 낮춰 잡아가지고. 그래야만이 그렇게 딱 그리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겠죠? 이게 세법이라든가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강의가 7개인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날짜 딱 잡아가지고 한 이틀 정도에 딱 들어버리면 금방 할 수 있죠.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딱 들으니까 간통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할 것 더 많은데 무조건 막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1월부터 계속 이렇게 문제 풀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치고 이렇게 나서 보니까 요약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약. 원래 이제 그런 강의 같은 것은 보통 9월 달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럴 때 들어가가지고는 한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채권법이 처음부터 끝까지요. 한 40분, 30분 두 개 하면 끝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끝내고 그러면 그걸 끝내면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로 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림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딱 들어오면 그 다음의 내용은 보면은 그 말이 금방 다 들어있으니까 알겠죠? 자, 공유 분할은요. 먼저 뭐라냐? 협의상 분할을 해요. 협의상 분할하고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뭐거든요? 그때 이제 재판상 분할을 해요. 협의가 안 됐을 때 재판상 분할을 해요. 협의가 이미 한번 딱 되면 절대로 재판상 분할은 못 해요. 그러면요,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죠? 청구란 말 앞에 공유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란 말 앞에 분할이 있죠?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 이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이것을 형성 판결이죠. 그래서 형성 판결이 있으면 판결을 받을 때부터 뭐 없이 등기 없이 각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 5년의 범위 안에서 뭘 할 수 있냐?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이 특약을 하면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고 5년이라는 것은 한 번 또 뭘 할 수 있다?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공유분할은. 그런데 공유분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물은 원칙적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똑같은 5년인데 연장이 안 되는 게 있어. 똑같은 분할에 연장이 안 돼. 그건 뭐예요? 그 부동산 환매다. 부동산 환매. 부동산 환매는 몇 년이다? 5년이죠. 5년의 기간이죠. 그런데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연장이 안 되는 것. 이게 부동산 환매고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5년인데 한 번 연장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협의상 분할을 할 때는 무슨 분할이냐? 첫 번째요, 현물 분할이라는 것이 있어. 현물 분할. 그럼 현물 분할은 뭐예요? 이렇게 토지를 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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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현물 분할이죠?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격 배상이라는 것은 돈으로 산다. 즉, 공유자 중에 한 사람 갑이 사고 을한테 돈으로 준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대금 분할은 뭐예요? 대금. 말을 봐봐, 말을. 대금이란 게 여러분 뭐예요? 매매 대금이란 말이죠. 매매 대금. 그 말 아니에요? 매매 대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공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병이 가져가고 갑이 하고 을하고는 돈으로 가는 걸 대금 분할이라고 하죠. 여기는 지금 둘이 나누었죠? 나누니까 서로가 교환한 거랑 똑같아. 여기는 갑이 사고 을한테 돈 줬죠?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아? 매매하고 똑같아. 그래서 교환계약, 매매계약이죠. 그럼 법률행위죠. 법률이니까 이런 경우는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협의상 분할은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 등기를 하죠.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할 때부터 소유권이 있죠. 처음부터 공유할 때부터 소유자가 아니고 분할해서 등기할 때부터 소유자가 돼 소급표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이죠. 재판상 분할은 원칙적으로 무슨 분할이냐? 그것은 현물 분할이에요. 그래서 현물 분할. 그런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가액이 감손이 현저할 때는 그때는 뭐란다? 대금 분할을 해요. 이 대금 분할을 뭐라 한다?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경매명이. 그러니까 현물로 분할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땅이요 60평인데 4명이서 공유해. 4명이서 60평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분할하자고 그래. 그럼 분할하면 몇 평이 돼? 15평이죠. 15평은 팔 수 있어 없어? 15평 땅을 화장실밖에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분할해달라고 하면 아니 15평 지금 60평의 땅이 6억인데요. 15평으로 분할을 하면 각각의 땅이 1,5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액의 감소가 너무나 크죠. 그랬을 때는 경매를 명해가지고 어떡하냐? 6억으로 경매를 해서 돈으로 나눠 가져라 이 말이죠. 그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물로 분할해도 문제가 없는데 경매를 하라고 하는 거. 판례가 뭐냐?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현물로 분할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분의 비율하고 면적이 일단 이건 공로죠, 길이죠. 지분의 비율하고 면적 비율이 동일하게 분할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분할한다. 두 번째요. A라는 사람이 하도 분할하다 보니까 분할을 했는데 나머지 B하고 C하고 D는 분할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B, C, D는 A를 빼고 B, C, D는 다시 공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분할해놓고 보니까 D는 관계없는데 C는 맹지형, 맹지 삼촌이죠. 그럼 안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가격이 다르니까 경제적 가치를 조정을 해. 경제적 가치를 조정을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조정을 하냐?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죠. 제일 많이, 좀 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어떻게요? 여기는 평당 1,000이고 여기는 평당 100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정을 해서 D가 A, B, C한테 돈으로 줄 수가 있다. 또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분할해놓고 보니까 이거 아무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맹지니까. 그러니까 A, B, C가 뭐냐? D한테 너 우리 거 다 갖고 분할해놓고 나서 돈으로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을 뭐란다? 공유물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이고, 공유물 분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각각 분할로 인해서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무슨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담보 책임. 지분의 비율로. 그럼 이제 공유 분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 그런데 을의 지분 3분의 1인데 A가 이렇게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 1억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분이라는 것은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거든요. 이 지분 위에 지분은 등기라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도 이 지분 위에니까 지분에 따라서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거든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언제까지 미치냐? 불가분성에 의해서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에 의해서 돈 다 받을 때까지. 알겠죠? 돈 다 받을 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받지 않았는데 공유물이 분할된 거예요. 돈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미친다고 했어 아까? 돈 다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 돈 다 받지도 않았는데 3분의 2, 3분의 1로 여기 갑, 여기 을로 이렇게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러면 A의 저당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방금 얘기했죠? 돈 다 받을 때까지. 어디에? 공유물 전부에. 그래서 이 을의 분할물 위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중된다. OX, X.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 어디에? 전부 위에.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미친다. 그래서 갑은 자기가 돈 빌리지 않았죠.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을이 돈을 빌렸죠. 을이 돈을 빌렸는데 자기 땅에도 지분이 미치죠. 그 말은 마치 갑은 을을 위해서 물상보증을 쓴 것과 비슷한 위치가 된다. 물상보증.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하고, 뭐죠? 공유물을 분할하면 각 공자는 매도인과 동일하게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무슨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 이것은 틀린 지문으로는 잘 나오잖아요.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우리가 분할할 때는 협의상 분할하고 협의가 안 될 때만 재판상 분할하니까 협의가 됐는데 분할을 딱 하고 보니까 뭐라냐? 우리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나 공유물 분할하고 왔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냐? 왼쪽이지?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오른쪽인데 나 오른쪽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우리 어떻게 갑한테 따라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왼쪽을 하라는데 그러니까 우리 갑이 한 번 분할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고. 분할하고 난 다음에 을이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도 필요 없어.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하고 있으면 아무리 다퉈도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저놈이 저놈 때문이니까 빨리 나한테 이만큼 빨리 등기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도 또 분할해달라.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미 뭐가 됐으니까 협의가 됐으니까 또 분할해달라. 그건 안 돼. 알겠죠? 한번 볼까요? 분할이요. 449. 공유물 분할은 협의상 분할이 원칙이고 뭐라고? 협의상 분할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중요해.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이다. 450. 분할 협의가 성립한다. 성립했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방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자, 450일은요.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452 갑을병이 공유물을 재판상 분할하죠.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돼. 이러면 아까 얘기했죠. 봐봐. 공유물 분할 청구는 누가 하죠? 분할 청구는 누가 한다? 각자가 청구해. 각자가. 그 다음에 분할 협의는 분할 협의는 누가 한다? 전원이 참가해. 전원이 참가를 해야 돼. 전원이. 분할을 할 때는 청구는 각자가 하고 분할을 할 때는 전원이 참가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 됐죠? 그다 써. 전원이 참여. 전원 동그라미 하고 갑을병 전원 동그라미 했어요? 그것을 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동이 다 참여한다. 공동소송 이렇게. 자, 453. 현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로 분할하고 일부만 공유로 남기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봐봐. 여기 분할하고 나서 이놈 빼고 나머지는 공유로 남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454. 재판상 분할에 의하여 현물 분할하죠.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말할 수 있다. 조정을 어떻게 한다?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돈으로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한다. 그 다음에 455. 법원이 갑과 을의 공유인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유물을 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갑을 하여금 여기 지금 여기요. 갑을병이 분할했는데 분할하고 나서 D 너 다 갖고 A, B, C한테 뭐라 한다? 돈으로 줘라.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걸 얘기죠.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액을 배상시키는 거. 일단 분할하고 돈으로 해결하는 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456. 여러 사람이 글씨가 너무 적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456.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죠. 현물 분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뭐 된다? 허용되고. 457. 토지와 지상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갑을병이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 법원은 뭘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알겠죠? 분할로 인하여 가액이 감손이 크죠.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죠. 그럼 물건의 경매를 말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고, 아까 말했죠. 60평인데 4명에서 15평씩 분할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분할의 효과 담보 책임이죠. 공유물의 분할 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동일한 미등과 동일한 담보 책임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 토지가 뭐가 된다? 분할. 그러면 분할받은 것 위로 집중된다. OX, X. 분할된 것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유할 게 아닌데요. 여러분요, 뒤에요. 36회장 봐봐요. 36회 보면 여러분요, 그 뭐라 나왔죠? 첨부라고 되어 있나요? 첨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소유권이니까 잠깐 봐야 되는데. 지금 1분만 있다가 다시 할 거예요.